ADC가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디지털 값으로 변환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SAR ADC는 Successive Approximation ADC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풀어서 설명드리면 연속적으로 디지털 값을 근사시키는 방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위키피디아에서 따온 그림인데요. 앞서 살펴본 아트메가 328P 데이터시트에 있는 로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추가로 샘플 앤 홀더라는 블럭이 보이고 이 SAR 로직과 DAC라는 로직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V 레퍼런스가 DAC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AVCC와 인터널 1.1V 그리고 V 레퍼런스 3개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이 V 레퍼런스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타이밍을 조절하는 클럭도 존재를 하고요. 이 클럭은 시스템 클럭에서 분주된 클럭이 이 ADC 변환 로직을 수행하는 클럭으로 인가되게 됩니다. 클럭이 이렇게 인가가 됩니다. 그리고 EOC는 End of Conversion이라고 해서 이 SAR 로직이 ADC 컨버전을 완료했을 때 EOC를 통해서 시그널을 탁 쏩니다. 컨버전이 완료됐다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컴패레이터라고 있는데 이 소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얘는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비교를 해서 뭐가 더 큰지 판단하는 비교기예요, 비교기. 자, 만약에 여기에 1볼트가 들어가고 여기에 5볼트가 들어간다. 그럼 얘네 두 개 비교해서 여기에 신호를 탁 쏴줍니다. 0 또는 1을 쏘겠죠? 0 또는 1을 쏩니다. 이거는 뭐 사실 컴패레이터가 어떻게 회로 구성이 되어 있나, 어떻게 설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플러스 쪽이 더 크면은 1을 보낼 수도 있고 이 플러스 쪽이 더 큰데도 0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플러스 쪽이 더 크면은 1을 보낸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5볼트가 더 크니까 1을 보내서 SAR 로직에 신호를 보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가 뭐 예를 들어 0.5볼트, 0.5볼트면은 지금 마이너스 단자 쪽이 크죠? 그러면은 이때는 0을 보내서 SAR 로직에 "위쪽이 더 커요."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입력 단자를 비교해서 뭐가 더 큰지 알려주는 게 바로 이 컴패레이터 비교기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시면 샘플 앤 홀더는 이렇게 아날로그 신호가 있을 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얘를 샘플링을 쭉 하고 홀딩 시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홀딩 시켜줘요. 샘플링을 쭉 해서 이 값을 샘플링 타임 동안 안정적으로 홀딩 시켜줍니다. 보통 내부적으로 스위치 역할을 하는 소자와 커패시턴스를 이용해서 샘플 앤 홀더 회로를 구성을 합니다. DAC는 이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ADC를 공부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DAC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만약에 여기에 데이터가 0번부터 n-1까지 있어요. 만약에 10비트 ADC를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이 n이 10입니다. 10. 그러면은 D0부터 D9까지 총 10개의 비트가 되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가 1, 0, 0, 0, 0 쭉쭉쭉쭉 끝까지 다 0이면 이 V 레퍼런스 기준으로 이 디지털 값을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날로그 신호를 딱 쏴줘요. 만약에 여기가 5볼트인데 D 값이 1, 0, 0, 0, 0, 0, 0, 0, 0이면은 1, 0, 0, 0, 0, 0, 0, 0, 0은 512거든요. 10비트에서 MSB가 1이면 절반인 512가 되는데 얘는 1023부터 0이라는 디지털 값이 0볼트와 5볼트에 이제 매칭이 될 텐데 이 510이라는 값은 단위니까 2.5볼트 정도 되겠죠? 그럼 여기에 2.5볼트가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레퍼런스 기준으로 이 디지털 값을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주는 게 DAC입니다. 그래서 컴패레이터로 들어가게 되겠죠? 우선은 SAR 내부의 소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 SAR ADC에서 어떻게 아날로그 값을 디지털 값으로 컨버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클럭이 있죠. 이 클럭을 한번 표현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 클럭이 진동을 하고 그다음 두 번째 클럭이 진동을 하고
세 번째 클럭이 진동을 해서 열 번째 클럭까지 간다고 일단은 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는 V 레퍼런스를 5 볼트로 인가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얘가 5 볼트. 그리고 V 인에는 4.2 볼트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4.2 볼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즉 아날로그 신호가 이렇게 와서 이 시점에 샘플링 앤드 홀드를 했는데 이 값이 4.2 볼트였더라라는 의미입니다. 샘플 앤 홀드를 지나면 여기가 정확히 4.2 볼트가 걸리게 되겠죠? 지금 이 상황을 가정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에 0 볼트가 있고 이 0 볼트 라인을 이렇게 실선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5 볼트 라인도 있고 이 5 볼트 라인을 실선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실선이 아니라 점선이죠. 지금 V 레퍼런스가 5 볼트이기 때문에 0 부터 5 볼트 사이의 값을 우리는 디지털로 변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앞서 설명드렸죠. 그리고 한 4.2 볼트는 2.5 볼트랑 5 볼트 사이에 한 요게 어딘가쯤 되겠죠? 얘를 V인이 얘가 V인이고 4.2 볼트입니다. 그리고 초기 값으로 이 ASR 로직에서 이 컨버전 과정을 진행을 할 때 이 D값 있잖아요, D값. D값은 MSB가 항상 1 입니다. 첫 번째 클럭 타이밍에서 이 D값은 MSB가 항상 1 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10 비트 ADC를 사용을 하니까 얘가 하나 둘 쭉쭉쭉쭉 하면은 10 개가 되겠죠? 이 10 개의 비트 중에서 MSB가 1 이면 이 값은 정확히 512 이에요. 그리고 이 512를 5 볼트로 5 볼트 기준으로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바꾸면 여기에 2.5 볼트가 걸립니다. 2.5 볼트. 그죠? 그러면은 컴패레이터가 얘네 둘을 비교를 하겠죠. 여기에 초록색으로 표시된 이 4.2 볼트가 2.2 볼트보다 더 크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자명하죠. 그러면은 다음 클럭 사이클에서 어떻게 되냐? 이전 사이클에서 이 10 0000 0000을 아날로그로 바꾼 2.5 볼트보다 V인 샘플링 앤 홀드를 거친 4.2 볼트가 더 크기 때문에 얘는 11 0000 0000으로 바뀝니다. 이 D값이 11 0000 0000으로 바뀝니다. 이거를 잘 살펴보면 정확히 2.5 볼트랑 5 볼트의 절반 값인 3.75 볼트예요. 그리고 사실 얘가 이쪽 위로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는데 만약에 V인이 여기 언저리에 있었다면 1 볼트였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2.5 볼트보다 V인이 작으니까 이 D값이 이렇게 떨어져요. MSB는 0 으로 바뀌고 그다음 비트는 1로 바뀝니다. 이해되셨죠? V인이 더 작으면 이 비트 변환이 이렇게 돼요. 10이 01이 됩니다. 그리고 V인이 더 크면은 이 10이 11로 바뀝니다. 이렇게 하면서 점점 반의 반의 반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두 번째 사이클에서 11 00 00 0000이 D값이 되고 여기 보시는 D값이 되고 얘를 5 볼트 기준으로 아날로그로 바꿔주게 되면은 3.75 볼트가 돼요. 여기가 3.7 볼트가 돼요. 음의 단자가 3.7 볼트가 되고 V인은 여전히 4.2 볼트죠. 여전히 4.2 볼트입니다. 그럼 4.2 볼트가 더 크니까 얘는 위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래쪽에 반의 반의 값을 찾아갈 수도 있는데 V인이 더 크니까 이 위쪽으로 가겠죠. 값을 더 키우는 겁니다, 이 D값을. 그러면은 이 D값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11 1000 0000 보시면 이 0 값이 1로 바뀌었죠. 그러면은 이제 D값이 111 000 0000이 됐으니까 요 값이 됐으니까 얘를 다시 레퍼런스 5 볼트 기준으로 아날로그로 바꿔주면 4.375가 됩니다. 4.375가 되고
여전히 Vin을 샘플링 앤 홀드한 값은 4.2 볼트잖아요. 여기 4.2 볼트. 네, 이번에는 드디어 4.2 볼트가 더 작죠. 4.375 볼트보다 4.2 볼트가 더 작기 때문에 이 D 값은 위쪽으로 반의 반을 찾아갈 수도 있고 아래쪽에 반의 반을 찾아갈 수도 있지만 Vin 값이 더 작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은 이 클럭 사이클이 지나면 D 값은 어떻게 바뀌냐? 바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 값을 찾아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 1을 0으로 떨구고 그다음 0을 1로 올려 버렸습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반의 반의 반을 이진법으로 이제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 값을 이 11, 0100, 0000이 왼쪽에 보이시는 D 값이 되고 얘를 또 5 볼트 기준으로 아날로그로 바꾸면 4.0625 볼트가 됩니다. 그럼 얘를 또 4.2 볼트 Vin이랑 비교를 해요. 그럼 또 얘는 뭐 반의 반을 찾아가니까 뭐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이번엔 또 위로 가겠죠?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갑니다. 쭉쭉쭉쭉 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열 번째 클럭 사이클에서 이 D 값이 이제 근사가 돼요. 10 비트 ADC니까 한 10번 정도 이제 이런 변환 과정을 계속 거치게 됩니다. 반의 반의 반을 계속 이런 식으로 찾아가요. V인이 더 크네. 반 더 올려. 이번에도 V인이 더 크네. 반 더 올려. 근데 이번에는 V인이 더 작네. 반의 반의 반을 내려. 이번에는 더 크네. 또 올려. 내려. 올려. 내려 하면은 어느 특정 값에 수렴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결과가 이제 857 이라는 값이 나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디지털 값의 맥스 범위인 1023의 비율로 나타낸 다음에 기준 전압 5를 곱하면 대충 4.2 볼트로 근사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히 4.2 볼트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오차라는 게 존재하니깐요. 하지만 대충 4.2 볼트다. 오차가 존재하는 4.2 볼트가 입력이 됐구나.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여기로 V인으로 들어오는 아날로그의 신호가 각각 샘플링마다 즉 각각 샘플 앤드 홀드마다 이런 10번의 과정이 쫙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값 결과물은 결국 11, 0101, 1001이고 이 값은 857 이에요. 그럼 우리는 ADC 데이터 레지스터를 읽어서 여기에 857이 쌓였구나. 근데 뭐 기준 전압은 5고 얘는 10 비트 ADC니까 이거를 1023으로 나누면 지금 들어오는 값이 뭐 대충 4.2 볼트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샘플링에서도 똑같은 짓을 반복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값으로 바꿀 수 있는지 이 로직의 상세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로직의 이름은 ASR Successive Approximation ADC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정리를 하면은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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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점점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SAR이다. 몇 번? ADC 분해능만큼 10 비트니까 10번 정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DAC의 첫 번째 MSB를 이제 1로 고정을 시켜 놓고 그다음 비트를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MSB를 결정했으니까 이 두 번째 비트를 MSB 변경 없이 1로 올리느냐, MSB를 0으로 떨구고 1로 올리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클럭 사이클에서는 이 세 번째 0을 1로 올리느냐 아니면 두 번째 있던 이 1을 0으로 떨어뜨린 다음에 1로 올리느냐 이 차이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얘를 이제 10 비트 ADC니까 10 번만 결정을 하면은 이 비트의 모든 101010 값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10번 수행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준 전압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0에서 5V 아날로그 신호를 ADC로 입력받는데 기준 전압이 10V인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얘는 예시입니다. 만약에 VCC가 5V인데 10V를 넣는다? 그러면 소자가 파괴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맥시멈 값은 이제 5.3V가 될 텐데 기준 전압의 맥시멈 값은 5.3V가 될 텐데 이 5.3V가 아니라 일단 10V가 들어왔다고 그냥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처음 로직을 수행을 할 때 여기가 10V니까 D 값을 MSB만 1인 상태로 유지를 해도 이 DAC의 결과물은 5V가 나옵니다. 똑같이 4.2V를 이제 인가를 하겠죠. 그럼 얘가 약간 위로 올라갔는데 얘는 이제 떨어지게 될 거예요. 떨어지고 올라가고 올라가면서 반의 반을 찾아가겠죠. 이후 비슷한 과정을 쭉쭉쭉쭉 거치면서 4.2V로 수렴을 하긴 하지만 오차는 증가할 겁니다. 만약에 기준 전압이 이제 3V일 경우 0에서 5V 아날로그 신호를 입력받는데 기준 전압이 3V일 경우 얘를 아무리 이제 반의 반의 반을 찾아가도 최대 3V로까지 밖에 수렴이 안 돼요. 얘가 뭐 다 11111111 10 개의 비트가 나와도 맥시멈이 3V이기 때문에 값이 잘리게 됩니다. 우리는 4.2V를 인가받았지만 기준 전압이 3V이기 때문에 '아 얘가 3V인가?' 라고 MCU는 인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기준 전압은 이 아날로그 신호의 특성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얼마만큼의 기준 전압이 적당할지 설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SAR 로직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키피디아에 이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위키피디아에 정리된 내용을 제가 이제 구두로 저희의 상황에 맞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린 것이고 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위키피디아도 한번 보시고 제가 드린 강의 자료도 꼼꼼히 읽어 보시면서 복습을 꼭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비단 아트메가 368P 뿐만 아니라 STM이나 뭐 NXP 같은 MCU에서도 내부적으로 SAR 로직을 사용하는 MCU도 있습니다. 즉 이 로직이 많은 MCU에서 채택하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이번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